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일 날 시행된 국가제 9급 기출문제 해설인데요. 어차피 시험은 끝났고 다들 성적 다 나왔을 거고 답도 알 거라서 오늘은 의미가 뭐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약간 예상치 못한 지문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수업했던 데서 어떻게 적중됐는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항상 이미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하지, 이게 끝난 시험 가지고 굳이 신경 쓰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시험을 아주 잘 본 사람은 들떠 있고 못 본 사람은 실망해 있고 애매한 사람은 걱정돼서 공부가 잘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이때수록 마음 다 잡고 다시 지방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저는 항상 문제 해설할 때는 제가 어차피 해설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해설 자체 답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말했듯이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그 앞으로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1번은 출제 주제는 인사 제도가 나왔고 직업공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평상시에 인사 제도는 별을 5개 치면서 무조건 나온다고 치는 주제예요. 그리고 또 내용도 쉬웠어요. 말 그대로 직업이 공무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분 보장이 돼요. 그리고 기본 요소가 뭐냐면, 자, 이건 그냥 거의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 단어가 나오면 직업이 공무원이야 그러면 일단은 폐쇄형, 그리고 계급제, 그리고 일반가주의. 자, 요 세 특징은요 절대 변치 않고 영원한 묶음이에요. 변치 않아요. 항상 같이 다닌다 보시면 돼요. 이 말인즉슨 신분이 보장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반대되거나 비교되는 말이 있겠죠. 그럼 이거랑 반대되는 것이 개방형. 여러분 직위분류제, 그다음에 이건 전문가주의, 이렇게 이어져요. 요놈은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 아래 세 개도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면 딱 보더라도 3, 4번은 바로 제거가 되고, 그리고 1번, 2번 남은데 직무급, 여러분 계급제랑 직위분류제도 워낙 중요한 주제고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얘인데 또 시험에 나왔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직위분류 때의 분류제에서의 공직 분류 방법은 뭐야? 직무죠. 직무의 골라서 책임되기 때문에. 자, 직위분류제 취하는 보수는 직무급이고요. 얘는 생활급이에요. 그래서 직무급은 말이 안 돼. 답은 당연히 바로 나와야죠. 그렇죠? 자, 아무튼 1번은 보자마자 되게 쉬운 문제였고, 그럼 제가 어떻게 수업에서 집중했는가 봤더니, 자, 밑에는 제가 도형 모의고사 아니면 다른 별 문제 풀이 때 했던 그 문제 출처입니다. 자, 도형 모의고사 제2회 13번 문제였어요. 자, 문제처럼 적어 문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해놓고 이게 봤더니 직위분류제 개방형 전문가, 아까 그랬죠. 틀렸다고. 반대말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연습을 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건 확실해요. 물론 저뿐 아니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업한 데서 적중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수험생들은 정작 듣는 공부, 듣는 수업 등은 좀 등한시하고 자꾸 다른 걸 탐을 내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현재에 충실하시고 내가 하는 것을 믿고 열심히 달려가시면 돼. 올해 국가직도 사실은 99% 적중이었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제가 지방직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는 항상 적중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특이한 문제도 다 제가 적중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업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근데 문제는 수업을 잘 따라와도 꼭 틀린 사람이 있어. 안타깝게. 왜냐하면 지문이 똑같지 않거든. 근데 그거를 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똑같은 문제가 지문이 아니어도 어떻게 고를지는 진행되면서 확인하겠지만 제어가 해야 돼. 제어하고 남는 걸 푸셔야 돼. 그렇죠? 아무튼 이거는 그냥 무난한 문제여서 이거는 대부분 다 해서 맞춘 문제 같아요. 무리 없이. 2번 가보면, 자, 주제는 정책의 유형이 나왔고요. 이것도 늘 제가 평상시에 별 3개 치는 문제고 늘 나온다고 제가 강조하는 주제인데 너무 쉬웠어요. 정책의 유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로 묻는 게 사례가 나올 텐데, 이건 이제 개념적인 문제가 나왔지. 봤더니 인적, 물적 자원 부담시킨다는 것은 뭘 빼내는 거죠. 징세라든지 징집 같은 것은 바로 추출인 거죠. 뭘 빼낼 때 추출.
너무 쉬운 나머지 그러니까 좀 더 윗단계를 저는 공부해봤던 거죠. 이건 너무 쉬워서 그러면 자, 방식 적중. 자, 동행모사 10회 10번 문제였어요. 자, 분배 정책, 뭐 재분배, 규제, 구성 등인데 분배 정책 3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구성도 있었죠. 앞에 구성도 있었고 등등.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문제 이것도. 추출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 알몬드와 포일에 불리한 정책이 들어있죠. 추출 뭐 빼낸다야 빼낸다. 그래서 사례 문제기도 하고 개념 문제기도 하고. 그나마 차라리 이 문제가 좀 더 높지 수준이. 하지만 이거 푼 사람들은 당연히 맞출 문제고 이것도 대부분 다 맞춘 거예요. 제가 지금 만난 사람 중에 틀린 사람은 없었어요. 만약에 틀렸다면 공부를 전혀 안 한 아예 초보급밖에 안 되겠죠. 그것도 그냥 무난한 문제 같아요. 자, 앞으로도 정책 유형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로그 롤리, 뭐 다운론 쪽 정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념 성격이 강하고 헌정 수행에 필요한 규칙이고 이런 것들 다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정책의 유형은 여러분 로이가 너무 중요해요. 로이가 이거 로이의 분류라서 로이. 그래서 로이를 정말 완벽히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대비해서도. 심지어 제가 제 자랑 아닌 자랑 좀 하자면 제가 파이널 특강을 했는데 5일 전에 시험 보고 5일 전에 일부러 제가 국가직만을 타겟으로 해서 제가 테마를 45개, 44개를 뽑았었어요. 그래서 44개인데 하나를 추구한 게 지방 재정 요구 설명 다 한 건데 그때서 엄청 나온 거야.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5일 남은 상태에서 다 못한다. 저는 오로지 지방 국가직을 위해서 내가 뽑은 주제다. 해서 내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한 주제 갖고 많이 적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험 당일날 제가 이제 문자를 받았거든. 메일을 봤더니 너무나 쉽게 나온 거야. 그리고 했던 데서 막 나온 거라서 너무 안심을 했지. 근데 의외로 점수는 그렇게 만만큼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대부분 행정법에 팔려가지고 어려웠다고 하죠. 행정법이.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멘붕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학도 잘 못 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오늘 만난 사람 중에 7분밖에 안 남았더래. 풀어서 85점. 뭐 잘한 거 아닌가 그 정도면 빨리 풀어가지고. 학은 그런 과목이야. 여러분 지방직에서는 여러분 그 행정학이 꼭 전략 과목 돼가지고요. 그 95, 100점을 맞기를 바라고. 제가 진행하는 동형 문제 풀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여기는 이제 제가 또 적중 사례를 제가 하는 것이 단원별 문풀과 500제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했던 동형 문제 풀 때 했던 거 제시할 건데 혹시라도 수업을 안 듣는 분이 있다면 500제 꼭 들어보세요. 500제가 정말 많은 주제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는 책이기도 하지만 좋은 문제죠. 강의도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지방직에서 100점 가까이 맞기 바랍니다. 자, 3번 직위분류제예요. 늘 말했듯. 제가 이것도 평상시에 늘 암기시켜요. 자, 일단 거의 나오는 주제가 주요 구성 요소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직위. 그럼 제가 그래. 한 사람은 직위면 된다.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돼요. 직위. 그리고 제가 직급은 위급하다. 긴급, 위급. 그래서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가 다 유사한 직위의 군. 그래서 위급이야.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뒤에 직위의 군 나올 때 제가 이렇게 위급이라고 제가 암기시켜요. 근데 위급은 3개나 있어. 등급도 있고 직무 등급도 있고. 근데 제가 그래. 1순위가 직급이다. 직급은 뭐다? 위급이다 하면서 뭐 종류, 곤란도, 책임도 다 유사해야 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지. 이거는 사실 여기서 끝났어야 돼. 밑에 볼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 저희 수업 듣는 분은 알겠지만 무류 이렇게 말해. 그다음에 직군은 열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직열의 군이 직군이거든. 이런 식으로. 제가 늘 했던 게 나왔고 그것도 쉬운 문제.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당연히 적중이지. 자, 단원별 문풀이 했던 298번에 있었어요. 거의 비슷하죠. 주요 개념, 요소. 옳은 것을 한다면 여기 있죠. 직급 나오고 하잖아. 직급. 이때도 이게 다 이거는 옳은 것 찾는 건 틀린 예문이었네. 직급이라는 것은 봐요.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가 다 유사해야 되거든. 그러면 자,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다 해보지만 똑같은 건 할 수는 없어. 성격상. 그러면 이걸 푸는 사람들은 이걸 풀면서 맞췄던 틀렸던 간에 한 번쯤 확인해야죠. 그래서 직급도 확인하고 직렬 확인하고 다 해봐야 되거든. 제가 이 문제에 욕심을 부렸어요. 왜냐하면 이 1번, 2번 지문은 개념을 묻는 걸로 구성했고 그 다음에 3은 그중에 사례를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에 4는 직위 분류에 나오는 절차 중에 직무 분석을 넣어놨어요. 직무 분석.
직무 조사, 직무 분석, 직무 평가가 주된 절차인데 노는 거죠. 그러면 답은 쉽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분석이 이런 거야? 그러면 직위분류 절차도 보란 의미고, 그다음에 개념들 여기 없는 거 직위, 그다음에 등급, 직무 등급, 직류도 보란 얘기지.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그 문제가 다가 아니고요. 문제 안에 들어있는 게 많아요. 공부를 꼭 하셔야 돼. 절대 공부는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쉽게 90점이에요. 가능한 거든 쉽게 90점이. 그 비결이 뭐냐면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 되게 복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 말했지만 개념 더 파악하셔야 되고, 절차 중에 여기는 없지만 직무평가도 봐야지. 평가 워낙 중요한 또 절차에 들어있는 거고, 안 하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만 복습하더라도 한 30분 소요되지 않을까요? 평상시?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아깝다고 막 넘어가는 거야. 답만 하게 넘어가. 그럼 실력이 늘지 않아. 실력이 정체가 돼버려. 그러면 점만 바뀌면 틀려? 안타깝지,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요거 본인이 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을 안다 하더라도 답이 안 된 질문들, 관련된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돼. 정말 그러면 알차죠. 공부가 정말 알차,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정부 규제 중에서 윌슨. 문제가 아직까지 너무 쉬웠어요. 비용은 다수, 편익은 소수. 이게 뭐야? 비용은 다수가 부담하게 되고 이익만 소수가 누린다. 고객 정치죠. 그렇죠, 고객. 이것도 너무 쉬웠는데 이걸 또 틀린 사람이 있어,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거의 합격권은 아닌 사람이겠죠. 적중이네요. 이렇게 해봤거든. 자, 반별 문풀에 있던 30번이에요. 그래서 봐요. 그러니까 편익과 비용으로 묻는 문제고, 지금처럼 편익은 어떻게 좁게, 그다음에 비용은 넓게니까 얘가 고객 정치거든. 다수 정치, 이익 집단 정치, 기업가 고객 정치. 자, 밑에 이제 사례, 그러니까 정치와 사례가 문제 있었지만 제가 그냥 문제만 제시했어요. 어차피 큰 의미 없으니까. 적중. 별거 없죠. 아직까지는 분위기 좋아요. 아마 다들 이거 풀면서 오늘 괜찮은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동기론. 자, 저는 수업 때 아마 물론 이제 들어본 분도 계시고 저희 이걸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동기 이론의 출발점은요 분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과 내용 이론 과정을 분류하는 게 첫 번째야. 저는 모든 수업 그렇게 해요. 항상 큰 그림 그려놓고 설명드린다고. 그러면 내용과 과정 중에서 너무 쉬워. 과정 이론 찾는 거예요. 브룸, 애덤스, 로크까지. 엘더퍼는 미용이니까.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만 당연히 맞게 돼 있는 거고. 자, 이것도. 자, 평상시에 보세요. 단원별 문풀 249번에 동규발 내용 이론이 아닌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과정 이론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메슬로우, 허즈버그, 맥그리거는 당연히 내용. 그다음에 아담스는 과정이니까 아담스도 있지만, 그렇죠? 아담스. 그리고 항상 메슬로우랑 같이 있는 사람이 엘더퍼거든. 엘더퍼 당연히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문제도 쉽지만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은 아니지만 이거 공부하면서 동기 분류 문제가 나왔구나 하면서 기본을 보고 들어가야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분위기 좋네요. 다 맞췄던 문제가 하고 다들. 6번이 조금 여러분한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에 설치한 국가조직이에요. 법인격이 없어요. 근데 이건 특별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거든. 근데 사람들은 대충 읽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상의 지자체가 공동 목적을 위해서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자체 종류라는 게 있다.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지자체 그리고 특별 지자체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과 대입되는 단어가 특별이거든. 그러면 보통에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소위 말하는 광역, 그다음에 기초가 있어요. 광역,
기초. 이렇게. 이건 보통 시도를 말하고 얘는 시군 자치구를 말하고 그리고 요놈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 조합밖에 없다. 자, 조합을 보는 순간 조합은 광역 행정 방식이에요. 조합은 법인격이 있어 없어요? 있어. 공부하는 사람들 알고 있어야 돼요.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의 이름으로 지방세에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법인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사람 같은 자격이 있다는 거야. 권리나 의무의 주체기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조합의 이름으로 빚을 낸다는 것은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있다고 봐야죠. 조합 방식. 유일하게 조합. 그래서 이번처럼 보통 지자체랑 같이 법인격이 있다는 거야. 있다. 조합 방식. 그리고 특별지자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지자체 의회 의원으로 구성해야죠. 어차피. 자, 특별지자체 의회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의회가 있겠지만 의회가 있다. 근데 의회 구성원이 지방의회 의원이잖아. 그러니까 저 지방, 요 지자체 의원들이 와서 만드는 거예요. 의회를. 자, 1번, 2번은 제거가 됐을 것 같아요. 제거가 돼야 되고 이제 3, 4가 남아서 4를 봤더니 구성지자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서 특별지자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상상해봐요. 자, A라는 지자체, B라는 지자체, C 등이 만든 지자체예요. 누군가는 장을 맡아야 돼. 그러면 단체의 장 중에 맡아야지. A가 맡든지 B가 맡든지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법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의심을 가는 상황이 겸할 수 있지 않을까 한데 1번, 2번, 3이 제거가 돼야 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3 때문에 오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겸할 수 있게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논리가 필요할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틀려도 그래도 그래 틀만해 이런 문제에 속해요. 왜냐면 평상시에 똑같은 문제가 없거든. 기출 문제에도.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 습관이라는 것은 이게 큰 분류부터 가자는 거죠. 분류를 하셔야 큰 그림이 보이고 제거가 쉬워지거든. 그리고 제가 적중했다는 것은 약간 적중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봐요. 단원별 문풀 478번 문제 있었어요. 사실 올해 저는 이거 나오길 바랬거든. 지금 현재 수원, 고양, 창원, 용인이 특례시로 돼 있다. 아마 이거는 지방직에 더 중요해요. 국가직보다는. 꼭 알아놓으셔야 돼. 특례시. 100만 이상이 넘는 시 중에 지정해 준 거예요. 특례시. 그러니까 아닌 거 모를 수 있거든. 또 한번 보세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4번 봤더니 조합이 특별지자체의 지위가 있대잖아요. 조합이. 그러면 제가 얘기했듯이 이걸 풀어본 사람들은 그러면 요거가 궁금하지 않아요? 뭔지? 그러면 여러분 지방행정론의 많은 내용들이 거의 다 지방자치법 내용이야. 그러면 법령을 찾아야지. 찾다 보면 거기에 검색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읽어봐야 돼요. 자,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돼,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문제의 답만 안다고 넘기면 안 돼요. 답이 아닌 것도 꼭 꼼꼼하게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적중을 정말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점수를 잘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문제를 구성할 때 대충 안 해. 정말 면밀하게. 저는 나름대로의 문제풀이 있어요. 문제풀은 거의 안 벗어나더라고 제가. 500제라는 문제집도 거의 안 벗어나요. 심지어 거기에는 새로운 문제도 많이 있어요. 책이 없는 것도 있고 정말 어려운 것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벗어나길래 저는 그 틀을 많이 안 바꿔요. 왜? 바꾸면 뭐해? 충분한데. 거기는 문제만 좀 바꾼다든지 교체하든지 업데이트 시킬 뿐이지 큰 틀은 안 바꿔요. 거의 해마다 적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얻는 교훈. 풀어봤던 지문에 이런 게 있었다면 이때 찾아서 학습을 해 두셨어야지. 그럼 이것도 당연히 나오거든요. 해설 나와 있지만 해설도 있잖아요. 겸할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정말 저는 보이거든요.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림을? 자, 문제를 공부해봤어. 이제 당장 이번 주부터 아니면 뭐 곧 이제 문제풀이도 시작하잖아. 또 동영 문제풀이 시작하게 되면 듣는 문제를 풀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내용들을 쫙쫙쫙 이렇게.
자,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이 군을 둘 수 있고 특별시는 자치구만 있거든요. 이게 뭐냐? 제 종류니까 한번 찾아보는 거야. 구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건 책에는 반영 안 될 수 있어요. 늦게 진행돼 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학습. 그리고 지자체 안에 있는 군도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지위가 아닌 게 아니라 답은 여기겠지만 그러면 이게 왜 그러지 한번 그림 그려보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니까 파생시키면 돼. 파생 자꾸 이렇게 넓게. 그럼 이거 공부할 때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 근데 귀찮아하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넘기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지. 항상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자, 요것도 틀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만 할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흔히 보는 지문이 아니고 함정을 팠어. 일단은 고지협재관 아시죠? 고지협재관. 고전적 기술자형, 그 다음에 지시적 위임형, 그 다음에 협상자형, 그리고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이니까요. 그렇죠? 자, 쉬웠어요. 벌써 고전이잖아요. 고전. 옛날 방식은 결정자가 다 있어. 그러니까 집행자는 yes 하고 하면 돼. 그래서 결정자가 목표도 구체화 시켜줘. 그러면 당연히 지지하면서 그냥 기술적인 것만 줘요. 기술자니까요. 쉬워요. 재량적 실험가형은 항상 키워드가 뭐냐? 나올 단어가 일반적, 추상적, 구체적, 광범한 재량 이런 거거든. 그래서 결정자가 그냥 추상적인 목표만 갖고 있어. 그러면 구체화는 집행자한테 맡기는 거야. 이런 거거든. 그러면서 재량을 많이 줘. 광범위하게. 뭐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사실 1과 2는 다 제거가 됐어. 대부분 다. 이제 3과 4가 남았어요. 자, 관료적 기업가형이 집행자가 다 지배하는 거야. 전 과정을 다. 봐요. 1, 2번, 2번 제거가 됐죠. 이거 볼 필요가 없어. 3, 4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답을 찾아가면 돼요. 자, 집행자가 목표 수단을 정해요. 집행자가 다 하거든. 그러면 그래서 결정자를 설득해야 돼. 집행자가 만든 목표와 수단을 가지고 가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하시죠.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럼 결정자는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 수단을 그냥 이렇게 기술 말하면 기술은 영어로 말하면 describe야. 그래? 이런 거라고? 알았어. 이런 느낌이거든. 기술. 이게 틀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저 기술 때문에 좀 넘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앞에 집행자가 수립한 이때는 집행자가 전 과정을 지배하거든요. 당연히. 이때는 결정자가 다 지배했지만. 그러니까 3번이 그것이면 답은 4번이 남게 되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이제 넘어가는 거지 또 이렇게. 자, 동형모의고사 11회 10번이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밑에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수립. 결정자는 집행자한테 수단 관하도록 행정적 권한을 주고. 물론 이제 답은 다른 거지만 이거 보면서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책을 찾아가서 한번 꼼꼼히 봐볼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은 앞으로 공부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어차피 정답은 나와 있고 점수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공부하실 때 평상시에 봤던 것만 보면 안 되거든. 지금 시점에서는 혹시 내가 놓친 거 없나?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책에 밑줄 친 것만 보게 돼 있어. 그치? 요약된 책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본서를 가지고 거기 있는 지문을 읽으셔야 돼. 혹시 내가 안 본 거 없나? 읽다 보면요. 원래 알고 있던 게 더 이해가 더 잘 되고 보탬되는 내용이 머리에 남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이해됐네? 내가 만약에 내용이 5개인데 내가 그전에 2개만 그어 있어. 지금 그 지문에. 그러면 끝이 아니야. 나머지 3을 더 보란 얘기지. 보다 보면 위에 있는 내용들이 더 이해가 더 잘 돼요. 그렇게 가셔야 돼. 어딘가에 그런 말이 아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찾아가면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MBO. MBO. 자, 제가 평상시에 그래요. MBO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참여다. 참여. 무슨 말? 그러니까 목표를 짤 때부터 평가할 때까지 누가 참여? 부하가 참여해. 원래는 상관이 직접 목표를 정해서 평가할 건데 이거는
참여식 관리의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참여기 때문에 부하와 상사가 참여를 통해서 목표, 기억은 들어가야 돼. 근데 니은과 디귿 남아요. 그리고 이 목표는 단계 목표다. 너무 기본인 거야. 나 흥분했다 지금. 그러니까 단계 목표인데 갑자기 중장기 목표를 강조한다? 틀렸잖아. 니은 틀렸으면 이거밖에 안 남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한계는 딱 하나만 지적하거든. 자, 유동적이며 급변하는 환경 때는 효용이 떨어진다. 그 말은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정적 상황에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물론 답이 이미 끝났지만. 뭐 정성적 저거 중에 정량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물론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객관적 주관적 하면서 정성이냐 정량이냐 안 중요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단어별 문풀에 267번이네. MBO 설명. 참여 나오고. 이거 나오네. 단기, 양적. 계량적이죠. 이게 정량이야. 정량. 양적.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너무 쉽지 않나요? 물론 이제 뭐 다 쉽게 풀었겠지만 그래도 더 빨리 풀고 핵심은 짚고 가야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간이 있는 게 참 다양스러운 것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쌤 수업을 잘 따라갔더니 이렇게 다 했네. 난 저거 못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일단은 수업도 수업이지만 본인의 공부하는 습관을 꼭 그렇게 들이시라고. 이번이 다가 아니야. 재방직 남아있고 심지어 군무 남아있고 7급 남아있고 기회가 많잖아요. 많으면 앞으로 잘하면 돼요. 앞으로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 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MBO 공부할 때 이게 다가 아니니까 또 찾아가서 더 확인해 봐야죠. 이거는 의외로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일단은 예산의 성립 기준,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빠른 것부터 순서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말 순진한 친구들 본 예산, 수정 예산, 추경 예산 순서가 보통 책에 있는 순서예요. 그거는 그냥 나열해 놓은 거야. 그냥 예산의 성립 시기에 따라서 분류할 때 그렇게 한다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빠른 순서대로 바르게 날 따로 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내는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자,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내요. 자, A를 냈어요. 자, 이거를 심의해서 여러분 본 예산은 언제 주로 통과돼요? 2무렵에 통과돼. 12월 초, 빠르면 초 2일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아니면 주로 넘길 때도 많아요. 12월 중순이나 말까지 가. 이게 본 예산이거든. 근데 수정 예산은 언제? 이때 수정하거든. 한참 심의 중일 때 수정하기 때문에 이게 수정 예산이에요. 이게 다시 수정 예산. 수정 예산. 그러니까 실상 제일 빨라 수정 예산이. 그리고 본 예산은 맨 뒤에 있네. 이때 나오고 추경은 그 다음이야. 이미 성립해서 집행 중일 때 고친 게 추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정 예산, 본 예산, 추경 예산 이렇게 되거든.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게 평상시에 공부 습관 아닐까요? 무조건 공부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 예산, 당초 예산이다. 수정 예산은 성립 중일 때 고친 거다. 심의 중일 때 고친 거다. 추경은 성립한 후에 집행할 때 고친다. 추경 편성 횟수 제한없고 일단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이 논리가 필요 없이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지. 예산의 순환 주기가 몇 년인가요? 3년이죠.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결산까지 3년 걸리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평상시에 고민해봤어야지 어떻게 되는지가. 이것도 좋은 문제가 나왔어 작년에도. 마찬가지 좋은 문제 같아. 되게 봤던 거라서 쉬운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지는 다 다르거든 사람들마다. 자, 이것도 평상시에 많이 공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뭐 보면 물론 이제 여기 뭐 본예산, 추경 나오지만 그럼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다. 물론 세입 제출 성질로 분류한 건 아니지. 성립 시기에 따라 분류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넘기지 말고 이게 다시 한번 가보는 거야. 가서 본예산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수업생한테. 머릿속에 입체화 시키자. 그려봐야 돼. 입체화.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의 구조가 다 머리에 들어있죠. 들어갔을 때 어디가 안방이고 화장실이고 작은 방이고 어디고 부엌이고 뭐 있고 머리에 다 그려지지 다.
이게 3차원이야. 그런 게 있어야 돼. 아, 예산을 언제 냈는데 한참 심의 중일 거고, 그래서 심의 중인데 고쳐왔다고 수정했고, 그러면 요걸 전에 성립해서 통과시킬 거고, 본 예산. 그다음에 나중에 이걸 필요할 때 또 고치는 게 중요해요. 자꾸 해보는 거야, 머릿속에. 그래야 정확히 아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1차원적이야. 그러니까 종이 써 있는 것만 보고 그냥 대충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다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틀리기 때문에 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습관만 잘 들이시면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10번. 야, 이것도 제가 그랬어. 제가 원래 수업 때 이 시대별로 공부하는 거 알아요? 이것도 해보기도 했지만 일단은 이론을 알아야 돼. 공부는 시험이라는 자체가 공부한 내용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기본은 돼 있으셔야 돼. 기본 된 상태에서 이런 것도 답이 도출되는 거예요. 시기 찾는 거야. 봤더니 네트워크는 뭐 같아? 거버넌스야. 뉴 거버넌스. 90년대. 지적 위기가 나오면서 이거 뭐야? 지적 위기도 사실 굉장한 지식이 필요하거든. 격동기라고 하는 거 그때가 신행정론 시대거든요. 70년대. 정치는 이거 제가 놀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파이널 특강 때 정치행정 관계를 테마 1로 넣어놨어. 테마 1. 그 당시에. 그래놓고 이거 내가 정확히 밑줄 쳐놨어. 굿노우에 정치행정 이론론. 기가 막혔어. 그래서 정치가 의지 표명하고 구현, 행정은 예를 실천, 차이를 분명히 정치행정 2. 19세기 말이야. 초기 때 이론. 왈도 봤더니 현실 적합성 강조하면서 이거는 이제 문제에 대한 처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방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막 경제공황이 생기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였으니까. 제가 참고로 평상시 이렇게 강조해요. 과인행 생체 비발 그리고 신현비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태론, 생태론, 체제, 비교행정, 발전행정, 신행정, 전산화. 그 다음이 공공선택론, 신제도론, NPM, 뉴거버넌스 이렇게 흘러가거든. 그러면 이것만 알아도 많은 거 잡혀요. 적어도 가가 맨 뒤에 나와야 돼. 가가 맨 뒤에. 그리고 다가 맨 앞에 와야 돼. 다가 맨 앞에고 가가 맨 뒤면 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알면은 답은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저 이렇게 했거든. 자, 적중. 행정이론 시대선으로 배열하시오. 어때요? 그러면 봐요. 이것도 하면서 이거 이렇게 나오는구나 알았다면 당연히 공부를 해놨어야지. 한번 좀 확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 해왔던 그런 그 문제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지. 공공선택론, 그다음에 뭐 후행태론, 인간관계론, 이건 뭐야? MPS,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행태론이니까 이렇게 이미 해봤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적중한 거 아닌가요? 매우 잘.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았구나 선생님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말했지만 내가 평소에 공부했던 내용은 안단 말이야. 행태론 내용도 알고 생태론도 알고 신행정론, 뭐 현상화, 뭐 신제론 다 알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정립을 해봤어야지. 이렇게 돼 있구나. 흐름 정도.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요거 특징 알고 끝 이렇게 해버렸으면 시대순위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저는 처음부터 수업을 이렇게 해. 시대순으로. 제 그 수업할 때 쓰는 그 PPT 화면에 제가 시대별 접근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 그것만 잘 떠올려도 답은 나와. 수업 때 들었던 것만 잘 따라와도 머리에 남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시험 나올 때마다 시험 보고 나면 저는 늘 보람 느끼는 사람이야. 내가 했던 게 옳았구나.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점수를 잘 받았겠구나라고 저는 안심을 해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제가 수업했던 타임과 다르게 나오거나 내가 했던 문제가 안 나와버리면 난 너무 절망할 것 같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좀 확인하고 있듯이 저 정도면 적중이라 해도 되겠죠? 적중. 너무 쉬워. 예산 집행 별 3개 치는 거야. 자, 집행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통제냐 아니면 융통성이냐. 요거.
자, 융통성이지. 민족성은 아닌 것은 항상 제가 말해 답은 배정과 재배정이다. 통제이기 때문에. 적중. 이게 똑같네 이게.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니야? 예산 집행, 신축성 유지 방안이 아닌 거 해놓고 배정 재배정이거든. 재정 재배정. 답이 바로 나왔던 거죠 그 당시. 깔끔하죠 그냥 깔끔해.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냥 이거 똑같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정부간 변천. 책 앞에 있는 정부의 역할 설명할 때 이것도 늘 하는 거죠. 넌 늘 보람 느꼈어 다시 한번. 자,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다 몰라도 여러분 갑자기 뭐 케인스, 루즈벨트 막 나와. 뭐 레이거노믹스 모르겠어.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 근데 하이에크는 알아야 돼. 하이에크는 일단은 기획론도 나와. 기획론. 하이에크는 봐요. 노예의 길이야. 노예의 길. 벌써 느낌이 어때요? 국가가 기획을 하게 되면 국민을 뭐 만든다고? 노예 만들어. 그 말은 정부가 기획을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잖아. 하이에크는 사상이 신자유주의야.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싫어해요. 그러면 개입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말은 정부는 클까 작을까? 작지. 개입하는 정부가 큰 거거든. 그러니까 정보 실패에 대한 비판자야. 그리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이에크. 그러면 당연히 케인즈 학파, 뭐 하이에크 그런 것들 물론 시험에 나오긴 나왔지 전에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풀 때 했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교수님이 계시더라. 책에 있대. 책에 몇 페이지 있대. 그게 뭐야? 책이 없는 게 지금 책이야? 그럼 책도 아니지. 문제는 문제 풀이 때 했어야지. 이렇게 했었어야죠. 적중. 자, 단어말 문풀 5번 6번이었어. 정부 역할은 나오죠 여기. 자, 존슨도 보이고 하이에크 보여. 하이에크. 그 다음에 밑에 마찬가지. 케인즈. 야경 국가 막 나오지. 야경 국가 있던 거. 다 있던 거잖아요 여기. 그렇지 않나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나는 스스로 감탄했어요. 아 이렇게 내가 적중시켰구나. 너무 자아도취인가? 다른 거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같은 말 보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이 문제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앞으로 또 나올 게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맞췄지만 공부할 게 남아있으니 공부를 더 하셔라. 자, 공무원의 신분제도. 참 제가 평상시에 수업할 때 중요도를 표시하거든. 별 5개, 별 4개, 별 3개, 별 2개 등 다 나왔어요. 자, 우리 인사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인사제도 별 5개. 뒤에 공무원의 징계 쪽 별 3개. 다 몰라도 정직 알면 끝나요. 정직, 직무를 정지해 놓은 거야. 중징계. 그러면서 그 정직할 동안에 부서는 전액을 까거든. 전액을. 당연히 틀린 거죠. 그는. 직권 면직 어떤지 이거 너무나 쉬운 거야. 뭐 직위해제 어떻고 다 너무나 쉬운 거야. 휴직 같은 거 너무 쉬운 거야. 근데 몰라도 한 게 없어요. 답은 쉬워야 되거든.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쉽다 어렵다의 기준은 답이 쉽게 보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처음 보는 내용이고 막 낯설어도 그 어려운 게 아니야. 답이 쉽네? 쉬운 거야. 근데 흔한 질문인데 답이 안 보여. 그럼 어려운 거야. 답이 보여. 아주 쉬운 거죠. 적중. 자, 여기 있네. 자, 복직 해놨고 휴직도 해놨고 여러분 휴직이도 있네. 휴직. 그럼 공부하면서 휴직이 뭐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기 있다 여러분. 어디 있어요? 직권 면직도 있고 내용 보시면 밑에 이것도 정직도 정직, 직권 면직 다 들어있잖아. 강제 퇴직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놈은 적중이지 뭐. 그렇죠? 직위해제가 뭔지 직위해제, 직권 면직, 휴직 다 있잖아 여러분. 다 있잖아 여기. 이 정도면 거의 적중의 신 같은데. 그렇죠? 자, 공부는 우리 직원이 그러더라고. 아까 직원이 이제 대표 적중 문제 5개를 고르라고 내가 줬거든요. 저거 못 고르겠대. 다 적중해가지고. 제가 짚어줬어. 이거저거 하라고. 똑같은 거 하라고. 그냥 아예.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점수를 못 받은 사람이 저는 이해가 안 돼.
행정법은 어려웠다 하더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평상시에 거의 변호사 시험 정도 고시 수준 7급도 못 풀 정도가 나와서 올해의 변수는 행정법이야. 이럴 때 행정학을 점수를 깔아주게 끌어줘야지. 학으로 95, 100 맞아줘야지 여러분. 영어, 국어 100점 많더라고. 다 쉬워서 그건 변수가 안 돼. 남들 잘할 때 나도 잘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못할 때 잘해야 돼. 행정법 난 못할 때 85 아주 잘한 거야. 거의 100점급이야. 행정학 좀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치? 이런 거예요. 자, 립스키. 자, 일상관료제. 이것도 뭐 워낙 중요해서 참 한마디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허무할 정도로 문제가 무난했다. 제 평에 써 있잖아. 무난했다고. 정말 어려움이 없었다. 업무 환경이야. 평상시에 공부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 봐도 자원 부족하고 늘 권위 위협받고, 제가 설명할 때 뭐라 하냐면 일상관료에 대한 권위가 위협받고 있어요. 제가 사례 들 때 교사들에 대해서. 교사들이요, 학생들이 알기를 교사를 아주 우습게 알아. 저희 세상은 달라. 저희 때는 스승과 제자라지만 지금은 스승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교사를 너무 우습게 알고 대들고 심지어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그게 어떻게 스승이야. 권위 위협받고 있어요. 경찰들 위협받고 있어요. 막말하고 때리고 막 그래요. 권위가 위협받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거든. 또 마찬가지. 대립되는 기대. 누구는 단속해라. 경찰한테. 하지 마라. 대립되는 기대야. 교사한테도 체벌해라. 하지 말라니까 대립되는 기대. 늘 하는 말이야. 근데 들어본 게 있어. 단순과 정형을 들어본 게 있어. 근데 대상자들은 복잡하고 다양해요. 여러분, 단순화와 적용하는 업무 관행 때 나오거든. 봐요. 지금 일상관료가 접한 환경은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이고 다양한 사람한테 지금 접해 있어. 근데 가만두면 업무가 안 돼. 그래서 업무를 단순화시켜야 돼. 정형화시켜야 되거든. 그건 업무 관행을 말하는 거야. 환경이 아니고. 마찬가지. 적중. 일상관료지. 옳지 않은 것은 막 나오잖아. 사례도 나오고. 그쵸? 자원 부족하고 막 나오잖아. 자원 부족하고. 그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제가 특별하게 할 말도 없네요. 문제도 쉽고 늘 했던 데 나오고. 동해모사 사회 때 했던 일상관료제 문제였으니까. 자, 정책 결정 모형이죠. 요즘에 트렌드가 한 문제 많이 물어봐. 최적, 쓰레기통, 점정, 회사 모형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그래. 회사 모형은 특징이 5개다. 5개만 알면 된다. 그게 뭐냐면 회사 모형. 자, 갈등의 준해결, 그다음에 불확실성의 회피, 문제 중심의 탐색, 조직의 학습, SOP 5개다. 제가 수업 때 누누이 강조했고, 특히 쓰레기통 모형과 비교해서 기본 전제를 늘 내가 비교해놨어요. 혹시라도 이거 동형모의사를 들을 기회가 있다면 한번 봐보세요. 하긴 내가 거짓말하는지 봐봐. 그때 했던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피하는 사람들은 단기 전략을 짤까요? 장기 전략을 짤까요? 여러분, 멀어질수록 불확실해지는 거잖아. 짧아야 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단기 전략을 짜야 돼. 장기 말고. 어때? 그것도 그냥 그러니까 다 아무런 상관없어. 답이 너무 쉬운 걸. 자, 이 결정 모형은요 문제를 정말 많이 해봤어요. 이것뿐 아니라 더 많아요. 더 조정 사례 많이 남아있거든. 근데 몇 개만 뽑았어. 근데 이거는 하나만 더 해놨지만 뭐 최적, 뭐 점점방 나오잖아요. 혼합도 나오고. 물론 이제 그 생각해요. 아마 정책 결정 모형은 어떤 선생님들도 다 했을 거야. 안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당연히. 기본 이것도. 자, 중립에 대해서. 자, 평상시에 마찬가지 공부의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립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 정치적인 중립이야. 무슨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여야 차별 없는 봉사. 정치적인 거니까. 그 말은 불편부당이라고 해요. 불편부당. 편 들면 안 돼. 공무원이 여당 편 들거나 여당 편 들면 안 돼. 그건 편이야. 편향이야 벌써. 불편이 돼야 돼. 불편부당.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뭐야? 여권주의 폐해 때문에 나왔잖아. 폐해가 중립의 저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권주의 폐해 중에 나와. 안정성, 전문성도 제고할 수. 그러니까 여권주의의 폐해가 중립이 필요한 이유가 돼. 여권주의는 국민 전체 봉사 안 하잖아. 여당에 봉사하잖아. 정당 사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립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은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는 공평무상하게, 불평부당하게 이런 뜻이야. 기본권을 강화한다고? 공무원들한테 중립을 지켜라 그 말은 정치적인 권리, 참정권 등을 위협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나라마다 다르지만 공무원들한테 야 너 중립 지켜 말은 내 정책인 걔네도 맘대로 표현 못하고 중립을 지키라고? 그럼 내가 내 굉장히 위축된다고. 강화가 아니야. 약화되는 거지. 자, 뒤에는 맞는 말이야. 이게 틀린 말이지. 그다음에 공명선거가 돼. 왜냐하면 여러분 공무원들이 여당 편을 들어. 공정선거가 될까요? 안 돼. 부정선거가 돼. 편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질서가 가능한 거지. 기본 질서 유지할 때. 자, 누구든지 1번과 2번은 제거됐을 것 같아. 이제 3과 4가 남았어. 그러면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말해. 문제 풀 때는 먼저 쓱 읽는다. 다 그러거든. 쭉 읽어서 공부한 게 있다 보니까 내가 공부했던 게 걸릴 때가 있어. 아, 이건 내가 이거 아닌데? 답이 골라져. 근데 봤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가슴이 뛰지.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그때는 다시 볼 때는 단어를 보셔라. 제거하는지 또는 조회하는지,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더 답이 잘 보이거든. 처음 볼 때랑 다르게 보셔야 돼. 같은 걸 보면 안 돼. 그러면 시간 낭비야. 다시 볼 때는 단어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 그러면 답이 은근히 쉬워져요. 적중. 단원별 문풀 349번. 중립설명 나오잖아. 그쵸? 요건주의 폐해 나오고. 그쵸? 안정성 막 나오잖아 여기. 적중 아닌가요? 적중이죠. 근데 여러분 선거 비용과는 관계없어. 그것도 불편부당이라는 말과 내가 공부할 때 편 안 드는 거랑 선거 비용 무슨 관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평상시에 잘 고민해 봤어야 돼. 저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면서 공무원한테 정적인 중립을 지켜라는 의미가 근무상 편 들지 말라는 것이지. 공무원들한테 정치적인 공부할 때 정책인 고려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 잘 들어야 돼. 공무원이 근무하다 보면 정치적인 결정할 때가 있어. 근데 편들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내 결정이 이쪽에 편드는 식의 결정 안 되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어. 이런 의미거든요.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죠, 여러분. 이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기본서 찾아가셔서 중립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꼭 필요한 거야. 다음에 또 나오더라도 똑같은 지문 안 나와. 분명히 어색한 지문이 2개 나와. 그럼 읽고 이해해서 푸셔야지 암기용이 아니거든. 중립. 자, 지방교부세. 제가 수업 때 하는 표현법 중에 짝꿍이 있어. 짝꿍. 뭐냐면 비교하는 이론들, 비교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지방교부세 짝꿍은 국고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설명 물을 때 틀린 거 찾아낸다는 짝꿍 찾는 거야. 짝꿍. 반대 거 뭐 없나 찾으면 돼. 교부세가 왜 줘요 지방한테? 지방끼리의 재정 격차 시정. 균등하려고. 종류는 4가지.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기본. 누구든지 1번, 2번 제거돼. 근데 갑자기 신청주의가 뭔지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죠? 안 들어봤을 거야. 자, 부동산 교부세는 종부세. 과거에 종부세가 지방세였거든. 지방세를 국세로 바꿔놨어. 근데 국가가 쓰겠다는 게 아니야. 다 주겠다는 거야. 지방 부동산 교부세 다 주려고 하는 거거든. 평상시에 또 수업 때 하는 거야. 그러면 뭔지 몰라도 신청주의는 아닌 것 같아. 1번, 2번, 4번을 제거하고 푸시면 돼. 제거. 이건 속어로 푸는 거야. 속어로. 이걸 누가 공부를 하고 가냐고. 그렇죠? 보조금이지. 보조금은 중앙부처가 자기 예산을 주는 거야. 근데 왜냐하면 자기가 중앙부처가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업을 지방에 맡겨. 돈도 주는 거야. 좀 해줘. 맡기는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한가 봐. 신청해. 돈 더 달래. 줄게.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법정화되어 있어요. 이건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주게 돼 있다고. 법으로.
법정화되어 있다라고 해요. 법정화. 이렇게 비교하시면 쉬워져요. 비교하시면 자, 지방 재정 조정 제도요. 지방 교부세, 국가 보조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서 아, 종부세가 있네. 그러면 이거 왜 있지? 고민해 보시면 되잖아.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 가지, 두 가지 있으니까 네 가지인데 하면서 확인했다면 이것도 풀렸고, 이거는 그 목적이고 보조금과 비교하면 되고, 그다음에 4번을 잘 본 사람들은 풀렸겠지. 4번. 그래서 종부세의 총액이 왜 재원에 들어있나? 그럼 이거 뭘 나오지? 읽어보시면 다 나오거든. 부동산 교부세 주려고 100%다 주려고 정부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법에다가. 좀 감이 오나요? 어떻게 할지?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제 요 수업을 듣는 다음부터는 공부하는 자세가 좀 바뀌면 되고, 오히려 더 이런 편하다, 공부하기가. 무작정 그냥 막 이 두꺼운 책, 요약된 책 암기하기보다는 아무 의미 없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요약된 책은요, 여러분 사고를 경직화시켜요. 조금만 지문이 바뀌면 적응을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완성된 지문으로 된 걸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뒤에 다로 끝난 것들 있지. 뭐 있음 이런 거 말고 머리가 멈춰요. 중요한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요약된 책만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바뀌면 못 푸는 거예요. 아마 이 수업 듣고 그 말 공감한다면 그렇게 아파하면 안 돼. 앞으로는 오히려 기본서 가지고 읽으세요. 읽으면서 확실하게 하나를 더 깨치세요. 10가지의 대충의 지식보다는 2개의 정확한 지식이 훨씬 유익한 거야, 시험에서는. 그게 좀 필요한 시대야. 그러니까 보면서 4가지 단순하잖아. 알았어, 됐어. 이거는.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보조금의 특징이고. 이게 다가냐? 보조금의 특징은 의존 재원이요, 특정 재원이요, 경상 재원이거든. 그게 그런 말이 나와.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보는 거야. 무상급분가? 무상인가 유상인가? 찾아본다든지. 더 공부하는 거야. 근거는 뭐지?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거든. 이거는 교부세법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도 왜 재원이 왜 이렇게 돼 있지? 비율도 중요해. 비율도 이런 것들 다 비율도 중요한 숫자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숙제를 준 거야. 이번 시험에서 혹시라도 결과가 나쁜 분들은 다음은 지방직을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교훈을 삼는다면은. 그냥 똑같이 넘어가 버리면 도움이 안 돼. 꼭 교훈 얻어서 다음에 수정하시면 돼요. 자, 업무평가 기본법이죠. 옳지 않은 것은. 야, 이거 제가 그거 알아요? 제가 분풀 하면서 미안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계속 이거 하고 싶더라고. 계속 했어요. 평가의 종류가 뭐 자체평가, 재평가, 특정평가, 합동평가, 공공기관평가라는 게 있어. 중요한 것은 당연히 주체예요. 주체. 총리가 하는 건데 중앙행정기관 대상이야. 얘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요원에 두는 것이 총리의 소속에 둘 것이며, 자체평가의 주체가 중앙과 또는 지방이거든. 자체평가 나오잖아. 중앙 또는 지방 한다고. 스스로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냥 봤다면 답이 아마 안 보였을 거예요. 그때는 봐요. 다시 말하지만 처음 볼 때 답이 안 보였어. 두 번째 볼 때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 뭐뭐와 뭐뭐. 엄청 중요한 문제 패턴이에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뭐뭐와 뭐뭐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아닌가 의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뭐뭐보다 뭐뭐 바뀐 거 아니야? A가 이렇고 B가 이렇다. 바뀐 거 아니야? 의심하셔야 돼, 이제는. 그래야 답이 더 잘 보여,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심의 눈을 끼고 봐야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함정이 빠지게 돼 있어요. 안 보이고 넘어가게 돼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봐요. 동형 문풀 3회 때부터 계속 했던 거야. 문제가 엄청 많아요. 이것도 해봤던 문제가. 자, 그러면 내용 찾는 거니까 이거는 더 어렵죠. 숫자가 막 나오잖아. 사실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도 평가 대상이니까.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 한번 봐봐야지. 봐봤어야죠. 그러면 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어.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만난 학생들 중에 잘한 사람도 있지만 못한 사람이 의외로 좀 많아. 안타깝지. 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다들 아쉬워하는 거야. 이러면 되는 걸 왜 못 봤을까요? 주제는 다 똑같잖아.
똑같아. 내용.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잖아. 종류도 봐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런 숫자 같은 것들. 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마 지방직에도 나올 수 있지. 지방직에도. 이런 것들. 자, 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재무제표. 이거는 단순한 문제죠. 재정상태표,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로 돼 있죠. 자, 이게 제일 확실한 적중 같아. 보세요. 적중 크게 쓸 걸. 봐요. 문풀 399번이야.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에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거 운영표, 상태표, 여기 있네. 똑같이. 이건 아닌 거니까. 어때요? 적중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렇죠. 똑같잖아, 문제가. 자, 우리는 공부했던 것을 함축하고 압축 연습하는 곳이 문풀이야. 문풀의 적중이야 진정한 적중인 거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평상시에 좀 부지런하셔야 돼. 그리고 사실은 많이 보다 보면 머리가 박혀 있어요.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고. 의외로 이 문제 틀린 사람 많을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언급은 안 하거든. 지문상 나올 뿐이기 때문에. 아예 따로 문제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죠. 당연히. 자, 마지막 문제예요. 야, 이것도 기가 막힌다 정말. 제가 정보기술 아키텍처 정말 손 많이 했어요. 심지어 제가 설명하면서 법률 PPT 띄워놓고 제가 뭘 제일 강조했냐면요.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제가 뭐라 했냐면 그 많은 개념 정의를 다 읽어서 기억에 안 남는다.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에 남는 것만 기억하자. 이거 제가 딱 정리해 준 거죠. 조작해 준 것이 이거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이게 법에 있는 용어, 법에 있는 개념이야. 이거 문제 제가 문제풀이 많이 했어. 그러면서 저는 더 나가서 봐요. 답이 정보기술 아키텍처예요. 이 박스 내용은 거의 똑같지 않나요? 패턴은? 제가 일부러 다른 개념으로 설계도 밑그림을 제가 제일 강조해서 설계도다. 밑그림이야. 이게 정보기술 아키텍처거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학자들이 정의한 좀 쉽게 풀어 쓴 거라면 이거를 법은 아까처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법에 있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할 때 PPT를 띄우는 거지. 이렇게 법에 돼 있다. 꼭 기억할 단어가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다 하면서. 자, 정보자원 다 설명했어 제가 수업 때. 정보 시스템 설명했어. 심지어 전자문서, 전자화문서 설명 다 드렸어요. 수업 때. 물론 답은 얘가 제일 많았고. 자, 평상시에 공부하는 자세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 100점을 좋아합니다. 근데 100점이 부담되는 사람한테 제가 좀 부담 덜어주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쉽게 90점. 하지만 100점을 지정해요. 자, 이번 수업 끝났고 결과는 이미 나왔고 단지 합격 여부만 남은 상태인데 너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다음을 위해서 뛰어야죠. 뛰으시고 이제 그동안 이제 물론 이제 요 수업을 듣는 분들이 얼마일지 몰라도 들어봤다면 나중에 난문 수업, 지방직 대비 문제풀이, 파이널 특강 등도 저랑 같이 하시면 훨씬 더 고득점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남부고시학원에서 거의 한 18년째 제가 강의하면서 쌓인 노하우, 제가 공부 그전에 많이 했던 그 공부 노하우를 다 문풀에 녹아서 하기 때문에 저는 자신합니다. 적중을 마찬가지 100% 할 거라고. 제가 작년도에도 100% 적중했어. 지방직. 제가 적중 사례 똑같이 제가 정리한 그게 있었거든요. 100%. 지방직 제가 또 도전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파이널 특강이라도 꼭 잘 들으셔서 그 지방제만을 위한 강의예요. 이거는 국가직과 지방직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방제만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가 다 있어. 그때 가서 그거 잘 보시면 그래도 놓칠 만한 것도 한번 보고 갈 거니까 훨씬 더 100점에 가까워진다고 믿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강의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